최근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군이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으로 맞대응하는 일이 있었죠. 또한 강원도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전술적 조치를 위해 출격한 KA-1 공격기 일대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 무기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K9 자주포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인도에서는 이런 사고를 다 보고도 한국 무기를 더 사들이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바지라를 백문 추가 도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의 국방부는 라르센 앤 투브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인도에서 제작한 K9 바지라 백문 조달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인도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한국산 무기의 추가 도입에 대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L&T에 공식적으로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답변이 오면 계약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이번 K9 자주포 바지라의 추가 도입은 역시나 중국과 맞대고 있는 국경에 배치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인도 국방부는 L&T에 추가로 백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벌써 수년째 중국과 국경에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인도와 중국군은 몽둥이를 들고 서로 난투극을 벌였죠. 당시에도 중국 인민군이 인도와 맺은 국경선을 마음대로 넘어오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몽둥이를 들고 이를 반격했죠. 두 국가의 국경 분쟁은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요. 1962년 중인전쟁과 1967년 국경지대에서 벌인 전투 이후에도 2017년, 2020년, 2021년, 이번 2022년 몽둥이 국경 분쟁까지 너무나 자주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두 국가는 국경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 2021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서부 정부의 신장 군사지역의 몇몇 부대가 해발 약 5,000m의 고원지대에서 야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주변 지역에서 도전이 증가하는 가운데 혹독한 전투 환경에 대처할 필요성에 따라 훈련 일정을 조정했고 병사들에게 고원지대 훈련을 위한 더 높은 기준에 부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때 군사훈련을 감행하는가 하면 중국은 트럭 탁제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PH-11의 신형 모델을 해당 지역에 배치해 정밀 타격 훈련에 활용했고 국경지대에서 활용하던 9세대 J-7 전투기가 첨단 다기능 J-16 전투기로 교체되기도 했었죠. 역시 인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도 역시 최첨단 무기를 국경에 배치하며 중국에 맞대응했는데요. 미국산 치누크 헬기와 자주포, 라이플,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감시 장비가 당시 배치되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2021년 그보다 앞서 인도는 이런 강도 높은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K9 자주포 100대를 주문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번 역시 인도군은 지난달 동부 오디샤주 압둘 칼람 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의 야간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중국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군은 결국 고민만 하던 K9 바지라 백문을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후문입니다. 역시나 분쟁 국가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죠. 아무래도 인도가 이 K9 자주포 바지라를 나다크에서의 성능 평가에 성공하자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용도로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에 인도의 여러 언론은 일제히 K9 자주포와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고 다시 한번 왜 K9 자주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보여주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인디아 투데이는 중국과의 국경에 확실히 입증된 인도의 무기 시스템 중 하나인 155mm K9 자주포 바지라를 추가 주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무기는 뜨거운 사막과 산악지대에서 오랜 기간 확실히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라다크에 얼어붙은 고지까지 의도한 지형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는데 이번 주문 역시 그난의 추운 날씨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군은 배치된 연대를 위한 방한 키트도 조달했으며 극한의 온도에서 절연돼야 하며 영하 20도에서 얼지 않아야 하는 배터리,
그리고 오일 및 윤활유를 포함한 9개의 품목이 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의 TVP 월드에서 한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K9 자주포에 대한 성능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도 뉴스 진행자가 한국산 무기는 한국의 지형에 맞춰서 제작되지 않았냐고 말하며 폴란드의 험준한 지형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의문 가득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군사 전문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 무기는 이미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미국과 독일의 무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코웃음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인도군은 K9 자주포 바지라에 관한 하나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신들의 국경지대에서 맹위를 떨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지형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동하는 모습과 저 멀리 있는 표적을 완벽하게 타겟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군은 자신들의 이런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뛰어난 성능을 확인했고 결국 추가 주문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에 중국인들은 다소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군사력 순위 세계 3위의 초강대국이면서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 그런 중국에 맞서 매년 국방비를 증가시켜오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 4대 군사 강대국입니다. 또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9 자주포를 저렇게까지 대량으로 구입해 자신들과 맞대고 있는 국경에 배치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을 뿐더러 꽤 두려운 것이죠. 아무리 중국이라 해도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의 위력은 다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전에서 병력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아무렴 중국이라고 한들 이를 모를 리 없죠. 더구나 상대는 자신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승패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세계적으로 수준 높기로 인정받고 있는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구입한다니 믿기 어려울 뿐더러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중국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전쟁이 계속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무기 산업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지금은 세계 8대 방위산업 강대국이고 말이야. 실제로 상대와 격전을 벌인 걸 본 적이 없지만 한국산 K9 자주포가 꽤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아무리 우리라고 해도 저 무기를 상대로 국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을 거야. 더구나 인도 역시 K9 자주포를 나이선스 생산하면서 빠르게 군에 투입할 수 있잖아. 한국산 무기는 그냥 싸기만 할 뿐 성능적으로 뛰어난 게 하나도 없지 않나? 내가 봤을 땐 그렇던데, 이번에 자신들보다 기술력이 한참 못 미치는 북한의 무인기도 제대로 못 잡았잖아. K9 자주포도 형편없겠지 뭐. 누가 어떻게 운용하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글쎄, K9 자주포는 성능을 봤을 때 그다지 좋지만은 않은 것 같네. 차라리 인도는 독일이나 미국에서 무기를 더 사들이는 게 우리에게 견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요즘 외국에서 한국산 무기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특히 성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한국산 무기가 뛰어나다는 건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PHL-171과는 비교가 사실 어렵다고 들었어요. 특히 인도에 배치된 바지라 자주포는 인도의 지형 특성에 맞춰서 제작된 장비입니다. 그렇다는 건 국경에서 우리가 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일단 공군이 굉장히 강해. 최근에는 제-26 전투기로 국경을 도배하고 있다고. 대중국이 감히 인도 같은 후진국에 질 일은 없을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잘도 해대는구나. 인도는 꽤 많은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건 우리일지도 모른다고. 한국에서는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곤 하던데,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되풀이돼서는 안 될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중국의 가장 큰 오판이다. 많은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실전에서 검증된 거야. 이미 한국산 무기는 영국,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검증을 마쳤다고 들었어. 심지어 이제는 미국도 한국 무기가 좋다고 칭찬하는 기사를 본 적도 있어. 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사가 한국과 함께 무기 제작을 하기도 한다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